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가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자기가 손으로 만든 총기를 가지고 범행을 벌여서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 가족의 목숨까지 뺏으려다가 실패한 뒤 도주하고 나중에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2016년에도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북구에 위치한 오페산 터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 이날 오후 접수된 한 신고로 인해 모두가 분주해졌는데요. 이른바 코드 제로가 발령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드 제로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이며 정말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해야만 하는 급한 신호라고 합니다. 신고는 일단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오페산 터널이었습니다. 이 오페산 터널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은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2사람, 이 2사람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 김모 경위가 먼저 내렸는데요.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용의자는 갑자기 손에 쥔 무언가를 경찰차와 경찰관들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곧이어 뭔가 터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려오고 먼저 하차했던 김모 경위가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총으로 보였고 그가 발사한 것이 고 김모 경위의 몸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때 발사된 것은 쇠구슬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다른 경찰들이 차례로 속속들이 도착하면서 용의자가 경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10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용의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총에 맞은 고 김모 경위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체포된 이 용의자의 이름은 성병대, 1970년 출생으로 사건 당시에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건을 저질러서 전과를 여러 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범죄자인 상태였습니다. 2001년부터 저지른 범죄들로 인해 징역을 살다 나온 적이 있었고 그마저도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결국 복역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4년에는 무고죄로 또 징역이 추가되어 원래 받았던 형량보다 더 오래 복역하게 되었는데요. 복역 도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필기구를 이용해서 다른 재소자를 공격하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일까지 벌여서 징역 2년이 한 번 더 추가되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자발찌까지 부착된 인물이었는데요. 선고대로면 2017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성 씨가 출소한 것은 2012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취업 등에 실패했던 성 씨는 이후 약 2년 정도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며 살다가 나중에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얻게 되었지만 이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 일자리마저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던 성병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바로 주식 투자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자니 따로 모아둔 돈도 없던 성 씨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1,000만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었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대부분의 돈은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돈을 날리면서 다시 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강북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서 일정 금액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최대 3개월이 한계여서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월세까지 밀린 성병대는 보증금까지 끌었었지만 구직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고 결국 휴대전화까지 정지가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성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은 피해망상, 조현병 등의 질환이었습니다. 특히 성병대는 피해망상 질환이 굉장히 심했는데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이 수사기관의 음모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실패했던 것 역시도 경찰이 도청하고 감시해서 자신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주식 전문가를 매수해서 자신의 투자를 방해했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망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성병대는 가명을 사용해 SNS 계정을 운영 중이었는데 자신의 이 SNS 페이지에서 소설을 쓰기도 했다네요. 이 소설은 성씨 자신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는지 소설 속 주인공의 묘사가 본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은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위치 정보 등을 파악당해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가서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을 소설 안에 그대로 투영시켰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런 피해망상이 점점 심해지던 그는
자신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서 총기를 직접 제작, 이른바 사제 총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건 후 검거된 성 씨의 소지품 등에서는 이런 직접 만들어낸 불법 총기류가 10정이 넘게 발견되었으며 또 사제 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 씨가 크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건물의 공인중개사 A씨였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A씨는 새로 사무소를 인계받은 사람으로 성병대와 처음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며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범행 며칠 전 그는 A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술 한잔 하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인간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된 성병대는 결국 범행을 결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2016년 10월 19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이날 성병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들 그리고 사제 폭탄 2개를 가방 안에 넣어 준비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산 헬멧을 머리에 착용한 다음 특별히 개조해서 만든 방탄복까지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 A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내 A씨가 나타나자 성씨는 직접 그를 조준했지만 빗나가고 이에 놀란 A씨가 도망가자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둔기를 휘둘러 그를 기절시켰는데요. 기절해서 쓰러진 A씨가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한 그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씨가 발사한 빗나간 발사체가 지나가던 엉뚱한 시민에게 맞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인근 주차장까지 도망친 성병대는 자기 발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 발찌를 잘라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찌를 자른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발찌가 훼손되었다는 경보가 경찰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시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가 최초로 접수되었을 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흉기를 든 사람이 도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페산 터널 방향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터널 옆 화단 풀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미 그는 경찰이 추격해오면 아예 저항을 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차에서 내린 고 김모 경위가 순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방탄복 문제가 대두가 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방탄복 대신 방검복을 입고 대치해야만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개정이 되면서 방검복과 방탄복을 함께 차 안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런 매뉴얼이 생겼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병대에게는 반성의 기미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체포 일주일 후 현장 검증을 하던 성병대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혁명을 벌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순직했던 고 김모 경위는 자신 때문이 아니고 경찰에서 조작한 뒤 누명을 씌운 것이란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에서 자기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란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성병대의 이런 황당한 주장과 심리 상태로 인해 그에게 정신 감정 등을 제안했지만 성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검사 결과까지도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던 듯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에게 그의 상태 분석을 맡기게 됩니다. 결과는 망상이 있지만 판단력은 온전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해망상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의 판단력은 문제가 없단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성병대의 요구로 인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의 억울함을 국민이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성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2017년 4월 2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1심에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권력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대법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성씨가 몇 권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총 3권의 책을 냈으며 모두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의 주소가 범행 피해자였던 A씨의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병대가 새들어 살던 그 건물의 주소였으며 그러니 자기 거주지와 출판사가 동일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로 짐작해보면 아마 성병대가 생활고등에 시달리던 당시에 자기 책을
책을 자기가 직접 출판해서 돈을 벌려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 해당 주소의 출판사가 인허가를 받은 것은 2013년, 그리고 폐업한 날짜는 2014년 2월이었는데 그의 책들 중 2권의 출간 날짜가 2014년 4월과 7월로 되어 있어서 출판사 폐업 날짜와 책의 출간 날짜가 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소까지 동일하다는 점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영웅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위장한 비밀 경찰이어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과는 별개로 증상이 꽤 심각했던 듯도 보입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면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심한 망상까지 겹쳐지니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듯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2016년 오페산 터널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